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 휴장을 끝내고 열린 모습이었는데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외신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 이번 주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고 거래량도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관이 겨우겨우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본 뒤에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지금 현재 시각 낙폭이 꽤 큰 모습인데요. 1.54% 정도 하락하면서 22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73% 하락폭 키우고 있는데 699포인트 선에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부터 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구원투수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여민 FP 그리고 박건희 차장과 함께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도 많을 텐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때늦은 산타가 오는가 싶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매물 폭탄을 쏟아낸 반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 배당락을 앞두고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23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3거래일 만에 700선을 탈환하는 모습 함께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차 공휴일로 하루 휴장했다가 다시 거래에 나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1.62% 크게 밀리면서 2295선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공략해봐야 할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전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행과 면세,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를 포함한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아섰다는 데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장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5%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1%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5% 가까이 빠지면서 1,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화장품입니다. 어제장에서는 20.82%, 거의 2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1.35% 상승한 9,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9,000원 선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리아나입니다. 어제장에서 15% 가까이 급등했죠.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어제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니모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13.75% 급등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1.54% 강세 보이면서 4,62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라고 지시하자 어제장에서 드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양새 보였죠. 처음으로 JC언 시스템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대표적인 드론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지난 2020년에는 드론 경호 서비스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고 이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4%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260원 상승한 4,535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DTNC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방어사업본부를 두고 있어서 역시나 드론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인데요. 어제장 30%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한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24.5%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000원 선을 탈환하고 6,0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퍼스텍 살펴드리죠. 무기와 총포탄 제조업을 하고 있는 퍼스텍의 주가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어제장 같은 경우 18.5%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0.6% 가까이 밀린 3,3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드론 관련주입니다. 네온테크인데요. 산업용 드론을 사업을 하고 있는 네온테크 어제장에서는 12.15%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11% 넘는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85원 오르면서 3,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국내에서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라고 알려진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려왔습니다. 이 환자는 4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고 귀국한 뒤에 증상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아메바의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 오염된 수요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 예방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렇게 치명률 97%의 뇌먹는 아메바가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수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웹스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강부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합성수지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 미국 국립위생협회와 유해물질 제한 지침의 국제 인증을 받은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뇌먹는 아메바 관련주를 꼽히면서 월요일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3,6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보텍입니다. 플라스틱의 상하수도관 제조업과 자원 재활용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어제장에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34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도크린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수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카본 블록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장에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5% 가까이 주가를 키우면서 8,3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종목 웰크론 한텍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담수 설비 또는 폐수 처리에 필요한 플랜트 설비 제작업체로 아메바와 수돗물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5,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에서는 오랜만에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 665개의 종목이 오른 가운데 지수도 내내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형제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LG형제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LG화학은 1.62% 강세를 보이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월요일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하지 못하면서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1.5% 가까이 밀리면서 45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밖에 LG화학도 2% 가까이 밀리면서 LG형제들의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없었지만 삼성, SDI와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그 밖에 모든 종목은 붉게 물들었던 어제 장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자, 12월 2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줬고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출발하기 직전에 증시 상황을 보니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한 이후로 시장에 영향을 직접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코스피 출발 지수 떴네요. 1.56% 정도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닥도 0.70%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개장 상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무리가 된 이후 바톤을 바로 이어받는 모습인데 하락 출발을 하네요. 오늘 시장은 어떤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되풀이 됐던 부분이죠. 이제 배당락을 생각하면은 하락 출발하겠죠. 하지만은 이 낙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장 초반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낙폭을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에서 이제 전기차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나스닥이 좀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을 회복을 얼만큼 하냐 이 부분은 어떤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좀 상황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가 종료됐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순매도에 대한 되돌림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오히려 지금 낙폭이 크다고 한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모멘텀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인데 종목별도 지금 시적 장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 관심 또 이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오늘 내일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선방하는 게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죠.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1.16% 그리고 이 삼천리가 0.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리는 폭이 좀 커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인상 시기를 곧 이제 발표할 텐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한국전력의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는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 삼천리도 0.4% 그리고 서울가스 0.36% 하락, 대성에너지 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러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신형 와코르가 1.38%, 비비안 1.15%, 제가 항상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FNF가 1.02%, 성지엘리트가 0.37%, 성한이 0.23%, 박림이 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괜찮습니다. 하나로 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 2.6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료 유입에 대한 얘기가 어제부터 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갑상선 병증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기술료 수령까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현제약이 2.05%, 파미세르 1.77%,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 목재 업종도 괜찮습니다. 유니드, 뮤틱 플러스가 1.86%, 영풍제조 0.84%, SUNL이 0.78% 상승세 보여주고 대형 포장이 0.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정밀 기기 쪽이죠. 지금 파이버프로가 4.69%, 노블 M&B가 3.49%, 비올이 2.89%, 노을이 2.74%, 비스토스가 1.93%, 세종메디컬이 1.8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프런티어가 1.8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제조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QMNC가 1.44%, 어반리튬이 1.32%, 듀오백이 1.22%, 에이드칩스가 1.03%, 에이스침대가 0.9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판 매체 복제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골드앤리스가 2.28%, JMI가 1.72%, 예림당이 1.31%, 자란지교 시큐리티가 0.98%, 이퓨저가 0.8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속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은 신스틸이 지금 8.98%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UST가 7.99%, 국일신등이 2.65%, 강원에너지가 2.62%, 윤성FNC가 2.61%, 테라사이언스가 1.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버킷스튜디오가 3.99%, 와이어브, 인포바인, 한네트는 지금 부분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들 전 기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72%, 그리고 LG엔솔은 2.41% 하락, 삼성바이오로즈는 부합, SK하이닉스는 0.65% 하락, LG화학용은 3.82%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낙폭이 지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가 0.96% 하락, 현대차가 1.58% 하락세, 기아도는 좀 4.06%의 낙폭을 좀 크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락에 대한 그런 하락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개별적 악재가 많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시가총 19위 기업이죠. LG전자가 지금 0.1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 참 올해 주가가 좀 다사다난했죠.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치도 좀 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증권사 평가하는 게 바로 LG전자의 이 어떤 주가에 대한 바닥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전장 사업 부분이 영업 흑자로 전환했죠. 그러기 때문에 역시 이 가장 중요한 TV 가전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회복 속도가 어떤 경기와 좀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 어떤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내년 하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은 좀 높여가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2.55% 하락, LNF가 3.73% 하락. 2차전지 예상대로 좀 그 기업들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HLB만 지금 0.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2.43% 하락, 펄어비스 3.15% 하락, 에코프로가 3.2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폭이 그나마 나오는 게 이 케어젠이 2.62%로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중국에 대한 관련주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케어전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재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케어젠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그나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어젠에 대한 오늘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개장 상황에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당락이래 또 저가 매수를 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개인들이 열심히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현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2%대까지 가까이 지금 현재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배당락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만큼 좀 빠져서 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좋을 때는 그 당일날 배당 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서서히 어떤 그 갭을 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갭하락은 진짜 갭하락은 아니고 이제 이 배당락하고 연결된 만큼 하기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뭐 출발 부분들은 현재 양시장 다 모두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이제 매도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장중 반전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선물 포지션 이 부분들이 어떤 반등의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중 상황을 약간 뭐 지켜보신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약세로 이제 출발이 좀 되는 모습이 좀 있지만은 현재 특별하게 그렇게 뭐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장품주가 굉장히 크게 이제 올랐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한국 화장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OEM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이제 대표적인 물론 한국 화장품 한 기업하고 화장품 제조라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화장품을 자체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한국 상품 제조 같은 경우는 현재 OEM 방식도 같이 기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호로 두 개가 성장이 돼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현재 그 오늘까지 상승의 고점인데 일단은 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뭐 차익 실현 쪽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제이시언 시스템을 비롯해서 현재 드론 관련된 종목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인기 침투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좀 약간 강하게 현재 윤 정부에서 북에도 무인기를 띄워서 현재 맞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성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을 약간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베셀 같은 경우는 도심항공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현재 반도체 관련된 회사하고 공장 자동화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총도
굉장히 가벼운 어떤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이하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 접근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배세를 현재 어떻게 보면 저평가적 요인이고 다른 테마하고 약간 복합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에서 현재 특이할 부분들은 SQ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14% 정도 올랐습니다. 면역 함재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데 SQ는 이번에 JP 현재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 참여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반등들이 좀 주어지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SQ를 얘기를 했을 때는 추석 전에 이 급락의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 처음에 이야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이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현재 쌍바닥 패턴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중 조정이 오면은 한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전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SQ 부분들이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쌍봉 고점까지가 약 15주 정도 상승, 그다음에 기나긴 조정의 형태가 한 15주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3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 쪽의 기업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클론과 같이 동급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에클론은 CART 쪽의 어떤 기술에 현재 굉장히 특화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선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치료제 관련된 감기약 관련된 어떤 제약주 위주에서 어떤 상승에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도 확산이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했던 현대바이오도 이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이제 챗봇 관련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챗봇 관련된 종목이 현재 그 마인즈랩, 그다음에 설트룩스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이격이 높은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 순환매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중요성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어차피 인공지능이 학습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관련된 기술이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 이 두 가지 업체 어떤 종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순환매 차원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한번 큰 폭의 상승들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던 시점에 좀 해당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현재 좀 살아나는 어떤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나와서 밀려줬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요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애플페이 관련된 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필수적인 어떤 빅데이터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제2의 온유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에 어떤 상징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연관된 기술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좀 이슈화가 되지 않는 그다음에 순환매가 아직 되지 않는 종목은 하이즈 항공이다. 그래서 항공 정비 관련된 이슈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현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이어갑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배당락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와,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인데 뭘 사나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일단 어제와는 좀 정반대 네. 수급 현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 좀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지금 거의 지난주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3조 이상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한 또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시장에서 벌써 5,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샀던 물량을 다시 또 이제 토해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와는 약간 수급 현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을 보게 된다고 하면 1,26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환율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언제쯤 정상화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좀 시장을 방어했던 게 기관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수급이 또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어제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그러한 좀 수급에 대한 이벤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눌리면서 좀 시작을 했죠. 배당락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2%대까지 밀렸고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낙폭을 얼만큼 서서히 줄이는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섹터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섹터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 기계 관련된 쪽, 특히 이제 기계 관련 쪽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대동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사실 뭐 재건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내년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계 관련 섹터가 좀 상당히 지금 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기타 제조, 금속, 출판, 통신 서비스 같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좀 섹터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닉스, 포스코홀딩스, 뭐 LG전자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G화, 기아,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4% 이상의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좋지 못했던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슈로 인해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덜 밀리고 있고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에서 4%대 그래도 좀 폭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올장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제와는 정반대의 수급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에서 그나마 또 오르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자면 드론 관련주들 이슈를 받아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혹은 이 외에도 지금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저희가 좀 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네, 드론 관련된 종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 단기 예, 네. 뭐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뭐 드론 관련된 특징적인 종목을 빼고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조금 언급을 드렸던 뭐 여행이라든지 면세, 여기에 또 이제 LCC 쪽에서 약간 따라가는 형국이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죠. 호텔신라 네. 같은 경우도 오늘 1%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수급 관련된 얘기들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관, 연기금이 계속 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체크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를 위해서 이제 하나투어 제가 이제 여행 관련된 쪽에서 좀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네.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 연기금 상당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수급의 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LCC 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제주항공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기관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분기부터 아니면 이제 3분기부터 지금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됐는데 또 4분기에 어닝 서플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흑자에 대한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LCC 같은 경우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가 있고 내년부터는 예년의 어떤 절반 정도 이상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올해부터 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화장품을 제외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지금 이제 면세점, 여행, LCC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전에도 저희가 전략 세울 때 지금 믿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은 이미 돌만큼 돌았으니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위주로 좀 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호텔신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투어도 대장주로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 쭉 흐름을 볼 텐데 어제랑은 또 정반대인 상황이니까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나갔던 좀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열심히 담고 좀 있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분들의 제가 볼 때 매수세는 분명히 이제 거래대금 활성화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1월 효과. 어차피 이제 내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오히려 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을 좀 사면서 지금 지수의 하방을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 후반 갔을 때는 좀 전략 후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주 좀 항상 좀 코스피나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의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관망을 좀 취하되 오후부터는 약간 좀 반등이 어떤 분명히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분명히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명확해지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자세하게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배당라기를 맞이해서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금융, 증권주들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지금 현재 앞서서도 분석을 쭉 해왔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질 거라는 거는 대부분 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왔던 물량이고 저희가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개인 매도 그리고 기관의 배당 차익 매수 이렇게 됐었던 게 확실히 결론이 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인했기 때문에 오늘 개인 4,600억 매수에 기관들 한 2,400억 매도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기관 매도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물화돼서 나오니까 4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다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외국인도 금일은 현물 시장에서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선물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1,400계약 현재 매수거든요. 어제가 한 4,000계약 정도 샀었고 한 3일 전에도 샀었고 한 3, 4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사고 있는데 포지션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은 상방입니다.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지수 마이너스 되는 거 이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대체 어느 쪽에서 저희가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느 쪽 종목을 오늘은 보면 될까요? 사실은 개별주적인 재료하고 아니면은 업황에 대한 그러한 펀더멘탈적인 거하고 이런 게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기약 관련주 테마들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드론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강세죠. 한 일주일 동안에 한 4% 정도 좀 이렇게 올랐었는데 좀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었을 때에는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이 이렇게 받쳐져서 견조한 조정 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제 조선 쪽이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빨리 될 테니까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조정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또 강한 게 이제 건설기계 쪽이 또 오랜만에 또 올라와요. 특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견조하게 올라오는데 리포터가 목표가를 올렸죠.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목표가를 무려 4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북미하고 신흥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비 수요가 긍정적인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부진을 했어요. 한 몇 년째 부진을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 북미나 신흥국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까지 리오프닝에다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 실적이 얼마나 좀 크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장세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내 갈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면세점주들이 어제도 그 섹터별에서는 한 2등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강세 섹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당일 등락률이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주들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 관련주 해서 그 GS 리테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러한 종목분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특징적으로 수급을 조금 최근에 잡아보게 되면은 현재 모멘텀으로 있는 게 이제 내년 1월 6일에서 8월 사이에 소비자가전 전시회가 있죠. CES인데 거기에서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저희가 이제 XR 이렇게 좀 떠오르죠. XR 기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무가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뉴플렉스, 뭐 APS 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개별적으로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계속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유통, 섬유의복 그리고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그 현대 홈쇼핑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GS 리테일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죠. 일단은 그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가 홈쇼핑업하고 렌탈 그리고 건축 자재업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5월 중순 이후에 플러스 30만 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한 6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하고 홈쇼핑하고 슈퍼마켓을 영위를 하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 기관이 이제 8월 이후에 한 290만 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전일도 1.5만 주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9월 이후에 한 100만 주 정도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섬유의복 쪽이 요새 계속해서 수급에 잡히고 있거든요. 섬유의복 하면은 사실 의류 쪽이 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2020년도에 재고 비용이 2%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3%대가 넘었어요. 한 3.3%대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류업체들이 수급에 잡히고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느냐면은 더 이상 소비가 나빠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커버하는 OEM 업체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들에서는 영원무역하고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영원무역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전날 1.7만 주씩 이렇게 매수가 쌍끌이로 들어왔죠.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외국인 10만 주, 기관이 3만 주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도 잘 보시고요. FNF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좀 강하게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 종목은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추천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홈쇼핑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기관이 5월 중순 이후 3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가장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는 게 특징적이죠. 그 이유를 한 개 한 개 좀 뜯어봤더니만 현대 홈쇼핑이 이제 TV하고 인터넷에서 홈쇼핑을 하는 거죠. 근데 홈쇼핑의 저희 특징을 잘 보게 되시면은 단일 시간에 단일 제품만 판매를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네가 하는 사업 중에 또 렌탈 사업이 있는데 정수기 렌탈인데 2022년도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는데 그 수혜주로 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개편이 돼서 지주사가 투자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현금 창출력이 높아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배당 상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특징적인 걸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홈쇼핑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장 개장 이후의 시장까지 쭉 살펴봐 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